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되었습니다. 선거가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는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만 1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법적, 제도적 상황과 룰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향후 세금 폭탄 또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트래블룰,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증여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바뀌는 제도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향후 불이익이 없으실 겁니다. 트래블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의 권고안에 따라 각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여러 내용 중 하나입니다.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해외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특히 더 이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트래블 룰에 따르면 거래소나 코인 지갑 사업자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수신하는 사업자에게 송신인 정보와 수신인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건 보내는 거래소와 받는 거래소 양쪽 상호 간의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까지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국내 4대 거래소에서는 이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람다 256에서 개발한 베리파이 바스프, 빗썸 등에서는 코드라는 솔루션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이 솔루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수수료는 우리 이용자들에게 다시 부과될 겁니다. 이건 시스템상에서 적용되는 거니까 일반 이용자들은 어느 솔루션을 쓰는지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은 적용 시기와 국가 등에 대한 지침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해외 거래소, 그 중에서도 이 트래블룰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들은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거래소가 바이낸스인데요.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의 규제 당국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신고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정 국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트래블룰이 정식 시행되면 이 바이낸스와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낸스 측에서도 등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또는 여러분이 거래하고 계시는 다른 해외 거래소들 그리고 전자지갑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트래블룰을 지키는지 2022년 내년 3월 25일까지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물 투자 같은 거 안 하시고 그냥 현물 투자만 하신다 그러면 그냥 국내 거래소 이용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래블룰 적용 시기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추정키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정부에서 정확히 블랙리스트 등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입니다. 이건 원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코인 투자 시 탈세를 막으려는 의도로 만든 제도인데요. 이렇게 법 개정이 돼서 법규에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이 해외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1년 중 12개월 모두 12번이 되겠죠. 그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돈이 들어있다면 다음 연도 6월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여러분이 바이낸스에 투자했는데 투자금이 2022년 1월 말에 6억을 찍고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나머지 달은 전부 4억이 되었다고 해도 2023년 6월에 꼭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1년 12달 중에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굉장히 큽니다. 미신고했을 때 만약 여러분의 투자 금액이 20억 이하다 그러면 차익도 아니고 투자 금액 전체의 10% 그리고 50억을 초과하면 6억 5천만 원 플러스 50억 초과 금액의 20%만큼을 과태료로 내야 됩니다. 또 50억 넘는 금액을 미신고할 경우에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세만 연기되었다고 해서 이거 신경 안 쓰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또 이 부분은 신고포상제도도 있고 그 포상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자랑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증여세 문제입니다. 이 법조문은 상속증여세법입니다. 60조 1항 2호에 이렇게 가상자산 역시 평가의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요. 제가 상담해보면 어떤 분들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비과세니까 이걸 자녀한테 넘긴 다음에 자녀가 팔아서 돈이 생기면 비과세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라는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이고 이에 대한 평가만 법적으로 확실히 명시했다 뿐이지 현재 2021년에도 증여라는 행위 그리고 증여세는 당연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과세 연기 확정 이전에 올렸던 이 영상 후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 실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가족 간의 계좌 이동이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도 대부분 증여세를 걱정하는 상황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트래블룰 때문에 이제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증빙이 다 남습니다. 참고로 빗썸 등은 이 트래블룰을 3월 25일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조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며칠 이후부터는 자료가 다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 연기는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할 트래블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증여세 문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